를 보냈어요. 예, 큰애는 6학년 때 보냈고 작은애는 5학년 때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영어도 뭐 잘하게 됐지만은 또 그 정신적으로 자립심이 강해져서 굉장히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영어 교육에 대한 열의는 어떤가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과. 역시 한국이 더 센 것 같아요. 예. 네, 일본도 뭐 열심히 경력이 높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누구나 다 한다는 것보다는 그 스스로 중학생 정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영어가 꼭 필요하다 네. 하면은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나라 씨는 지금 우리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나라 씨는 그 자녀분이 좀 더 상대적으로 어리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이제는 7살이고요. 네.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요.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네, 계시나요? 집에서는 그 영어 학습지는 지금 시키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좀 영어를 좀 배우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걱정이 많죠. 그러면 그 한국의 영어 교육과 이 몽골의 영어 교육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영어에 대한 그 열풍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는데 네. 요즘 엄마들이 한국 못지않게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근데 이제 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그럴 것이 그럼 이제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몽골어도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죠. 네. 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다 배우고 있는 건가요? 그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몽골어를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애기 아빠가 좀 반대를 좀 했었어요. 왜요? 네. 애가 이렇게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몽골어를 가르치게 되면은 애가 헷갈려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렸을 때는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는 가르쳐도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카 씨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미카 씨 경우도 영어, 일어, 한국어를 세 개를 다 가르치셨나요? 어릴 때는 또 잘했었어요, 사실. 어릴 때는 일본어로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학교에 과목에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안 쓰게 되니까, 네.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영어를 더 잘하는 상태인가요? 네. 좀 아쉬우시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또 해야 되겠죠. 예. 제2외국어가 또 시작되니까. 자녀분이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외가댁을 갈 때는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지금은 또 그런 셈이죠. 어릴 때는 또 저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 또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했었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네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영어를 쓰겠네요. 그러면은 필리핀에 가서도 뭐 편안하게 얘기를 할 정도의 그렇게 돼요. 자녀. 예. 필리핀 가면은 우리 친정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친척들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필리핀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쪽은 2개국어고 저쪽은 3개국어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 장세로 선생님, 지금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겪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본인의 나라의 언어도 습득 잘해야 되고, 우리말도 잘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영어를 하나 덧붙여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방과후에 와서 교육받는 지역 아동센터인데요. 네. 저희가 다국어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이제 영어 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교실의 제약 때문에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마다 그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럼 지금 영어 실력도 실력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영어 선생님들하고 이제 면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타 언어 교육을 시킬 때 거부감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아이들이 영어 그 수업을 할 때 주제를 던져줬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면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을 텐데 아이들이 그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습득력이 빨라서 선생님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또 그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있어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먼저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또 영어 실력이 높겠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회화 같은 부분도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더 실력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외국인 학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환경이 되어 있죠. 또 집에서 어머니들이 필리핀 쪽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오신 어머니들은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시지만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영어가 사용이 되면서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친구들하고 놀이할 때도 아직 한국어가 또 서툰 친구들도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단 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한국어 하는 친구들도 답답하니까 영어를 사용하면서 예, 영어 환경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죠. 지금 몇 개국에서 아이들이 예, 나라가 중국, 필리핀, 일본, 몽골, 뭐 인도네시아 등등 6개국 정도 친구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학교인데요. 지구촌. 진짜. 근데 그 박준환 교수님 궁금한 게 제가 하는 게 예. 문제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이 완전히 다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의무 교과 과정인 이제 영어를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좀 여러 이제 다문화 가정 주부님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현재 이등 언어학회라는 그 학회가 있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이제 이등 언어랄지 다언어 또 다문화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그 단체입니다. 학술단체인데 그런 관점에 상당히 좀 오늘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이제 국적이 외국이라도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말을 애들이 습득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애들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말 습득하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같으니까 뭐 크게 이제 뭐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 이제 부모 국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학생들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말도 습득해야 되고 그죠? 또 부모의 이제 말도 습득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부모의 그 모어를 습득하고 또 우리말을 습득하는데 두 가지 다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들한테 또 다시 영어 교육을 시킬 때 더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킬 때는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우리보다 훨씬 이중 언어 교육이나 이런 네. 것이 발달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반을 형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모국어를 쓸 수 있는 그 부모랄지 이분 중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도우미 활용해서 이분들이 학급에 이 영어 교육에 좀 봉사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구안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세로 선생님께 질문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영어의 수준이 차이가 좀 심하다. 이제 좀 살다 온 친구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좀 아닌 경우에는 좀 못하는데 그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살다 온 친구들은 일단 영어를 먼저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거의 영어 회화로 이제 대화 생활 수준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어는 이제 단어로 얘기하고 있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ABC부터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예. 친구들하고 놀이를 통해서 배운 단어들로 이제 영어 수준이 높여진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중도 입국한 아이들은 당연히 잘하겠고 또 엄마가 필리핀 쪽에서 오신 어머니들은 또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면서 영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른 과목보다 영어 성적이 좀 더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또 반면에 어머니들께서 한국어 수준이 높지 않으셔서 한국어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힘들과 동시에 네. 또 영어 교육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 언어 교육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또 아이들도 있어서 편차가 큽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도 힘들고 예.
영어도 힘들고 네.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준별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지역 아동센터다 보니까 넓은 공간이 없어서 일단은 저학년, 고학년 위주로 따로 수업하다 보니까 그 세분화된 수준별 수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정말 그 네. 수준별 수업이 정말 그 필요한 시점인 네.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